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심미정입니다. 잠수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잠수함이 발사하는 어뢰는 소형함이 대형함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인데요. 현대에 와서는 어뢰와 더불어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까지 장착하면서 적수상함은 물론이고 전략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국가 전략 무기로 발돋움한 무기 체계입니다. 저희 밀리터리 M에서도 여러 번 잠수함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오늘 대한민국 잠수함의 역사와 인생을 함께해온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분인데요. 잠수함 함장 김용우 대령님을 모십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우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잠수함 함장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 김용우 대리님께서는 잠수함과 함께 인생을 살아오셨다.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사신 건가요? 제가 1990년도에 소위로 임관하고 1996년도부터 잠수함 교육을 받고 2019년도에 전역을 했으니까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2019년에 전역을 예, 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우 대령님은 활인이라고 불러야 하실 것 같습니다. 활인? 그러니까 활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오. 일찍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셨고 이후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첩보에 의하면은 중학교 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셨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십시오. 있었나요, 저희?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너무 쑥스럽고 이게 좀 그런 얘기인데요. 너무나 가찮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솔직히 그 제주도 그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곽지 해수욕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민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뭐 매일 밤낮으로 해수욕장에서만 놀다 보니까 좀 수영은 조금 하게 되었고요. 뭐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수영장을 찾아서 제일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빠져 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구했는데 그게 옆 동네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등교를 했는데 갑자기 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네. 선행상을 좀 주시고 그래서 난생 처음 받는 상이라서 너무나 뭐 기쁘고 뭐 좀 감격스럽고 네. 또 이게 사람을 구해서 상을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뭐 사람을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사명감이라든가 어떤 책임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역하게 무렵에 이제 전역 준비를 하고 이제 한강을 구보하다가 네? 또 한강에서 또 시민이 또 빠져 있는 거를 보고 또 이제 어떻게 또 뛰어들게 되고 또 그게 이제 뭐 미담으로 알려져 가지고 네. LG 의인상과 또 SO일 뭐 시민 영웅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받고 나니까 또 과거 생각이 또 주마등처럼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상금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어머님, 부모님 뜻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전부 기부하고 그거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뭐 그런 좋은 일에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사명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뭐 평생 사람 하나를 살리는 일도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2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구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너무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수함을 타게 되셨는지 이런 경험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는 걸까요? 뭐 어릴 적부터 좀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 좀 있는 와중에 그래도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고 또 해군에 와 보니까 또 군인을 구하는 또 SSU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US 부대 이제 특수교육을 받고 네. 받자마자 제가 운 좋게 또 교육대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옆 부대인 우리 잠수함 부대에서 네. 그 처음 이제 잠수함이 생기면서 일기 교육생들이 잠수함 생존 및 탈출 훈련 그걸 받으러 우리 부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잠수함 부대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잠수함에 대한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이제 뭐 선뜻 잠수함에 지원하게 됐고요. 제가 힘든 일은 제가 해야 된다는 어떤 작은 마음이 좀 있어서 뭐 책임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살면서 힘든 일은 되도록이면 하지 피해야죠. 말자. 피해가자. 피해가자. 네. 근데 도대체 잠수함이 얼마나 힘들길래 다들 뭐 기피하거나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솔직히 뭐 한 24년 동안 잠수함 생활을 하면서 좋은 추억만 있는데 또 실상을 이렇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잠수함은 또 감옥보다 못하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90년도 그때 숀 코네리가 주연이었던 붉은 10월에 나오는 거기 이제 원작자인 그분이 톰 크렌지가 얘기했던 말인데요. 창문도 있고, 네. 그다음 또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침대도 개인 침대가 있는데 잠수함은 아마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잠수함은 나쁜 짓 하면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좀 뭐 그런 데서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사실 되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오늘 그 잠수함의 실체에 대해서 대령님께 다 여쭤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손준석 네, 기자. 제가 또 그동안 공부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밀당이고요. 잠수함이 뭐 전파나 빛이 없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듣고 방향을 탐지해서 움직이는 거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핵심, 맞죠?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맞으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 여기까지. 이후로는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뭐 알파급이 40노트? 뭐 요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수함이다. 뭐 요거까지도 좀 또 압니다. 딱 거기까지? 네, 짠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그 정도는 바닷속. 많이 정말 그렇죠. 근데 잠수함이라는 게 인간이 직접 전장을 삼고 있는 뭐 땅, 바다, 하늘, 우주 그리고 바닷속 이 5가지 공간 중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바닷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빛으로 투과도 안 되죠. 전파도 들어갈 수 없죠. 물속에 일단 잠수함이 들어가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물 위에 부상을 하면은 그냥 어뢰정이랑 별반 다를 게 없지만은 일단 물속에 들어간다. 그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국가 최강의 전략 무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네. 20여 년을 함께 20여 년 물속에서. 그렇죠. 실제로 이 잠수함이 한 척 있으면은 그 적이 함부로 그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근데 정말 이 소리만 듣고 조종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걸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또 되고요. 뭐 아무리 망망대해라도 물고기도 있을 거고 뭐 고래들 뭐 엄청 소리도 많이 내던데 게다가 또 어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일까 뭐 생물일까 뭐 아군일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솔직히 저도 이제 첫 잠수함을 타고 네. 이제 음탐관이라는 직책을 했습니다. 이제 음탐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음탐관이 이제 표적이 소리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그 직무를 맡은 이제 장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예. 귀가 굉장히 크시네요. 귀가 크면 음탕갈이 되는 거였습니까? 꼭 그렇진 않고 잘 들어야 귀가 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수중에서는 이제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돌고래와 같이 똑같이 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표적을 탐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중에서 그 소리를 음파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소나 장치고요. 이제 소나 장치에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는 이제 수동 소나가 있고 내 소리를 이제 그 본에서 산울림 같이 다시 반사해서 받는 이제 능동 소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탐을 직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고 뭐 일명 소모즈급이라고. 소모즈. 예. 소모즈 600만 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음탐관들은 이제 프로펠러 소리만 들어도 이제 함형, 뭐 어선이다, 뭐 군함이다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함정에 있는 주요 기계음 소리까지 들으면 한 명까지도 알 수 있는 아주 이제 대단한 직별입니다. 그리고 또 잠수함은 이제 같이 이제 물속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특히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미와 같이 옆에 붙여서 같이 다니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잠수함을 보니까 고래로 착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돌고래라든가 물고기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음탕관들은 주변에 있는 뭐 물고기 종류도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구나. 못 타셨어요. 예?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요거는 못 들으시죠? 못 들리는 걸로, 안 들리는 걸로. 아, 실망입니다. 아, 실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사람 소리는 잘 못 들어요. 네, 그럼 대련님께서 타셨던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이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뭐 한국 최초 이제 국산 잠수함인 이제 돌고래급 잠수함부터 이제 장보고급, 그다음 이제 손원일급, 그다음 이제 최근에 도산 안창호함이 나왔는데 도산 안창호함에는 저는 이제 전투 소나체계 이제 국산화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다음 이제 작전 운용성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그 무기 체계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이제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야, 진짜 함장님이 최근에는 도산 안창호급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잠수함 다 타보셨던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외국 잠수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수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더 좀 집중. 관심이 가고 집중하게 되는데요. 돌고래급이 뭔지, 그다음에 209급. 209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아까 뭐 국산 최초 네. 잠수함이 이제 돌고래급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돌고래급, 뭐 209급 그거는 이제 그 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영어로는 뭐 클래스, 뭐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통상 이제 첫 번째 함정을 일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독일에서 209급으로 이제 들어와서 장복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9급이 아니고 장보고급이라고 해야 되고 또 손원일급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돌고래급은 이제 이탈리아 이제 코스모스급을 모방해서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특화된 잠수함이고요. 1984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 3척을 운영하다가 퇴역을 다 했고, 이제 그 1번함 이제 051함은 이제 잠수함 사령부에 전시가 돼 있고, 제가 이제 함장이었던 053함은 이제 서울함 그 공원 함상공원. 안보테마 공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전시가 돼 있습니다. 아, 그 망원에 있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건 한 150톤 정도 이게 소형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장보급은 1992년도에 그 한 10월경에 독일에서 진수하고 인수해가지고 1993년도부터 이제 운영하게 되었고, 두 번째 함부터는 이제 국내 대우조선소에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손원일급은 이제 대우조선소하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공동으로 설계 제작해서 진수한 후에 지금 현재 고 그다음 안창호함은 최근에 10월달에 안무함까지 진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잠수함을 타려면은 그 굉장히 좀 특별한 그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솔직히 이제 잠수함은 이제 19세기 말에 그 가솔린 기관과 축전지로 추진을 해가지고 최초로 했던 게 미국의 홀랜드급이라고 명명해서 운영하다가, 그거는 이제 100톤 정도 되고 그 선주국에 있던 일본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디젤 기관이 나왔거든요. 그 출현되면서 이제 잠수함이 대형화되고 또 첨단화되기 시작하면서 1차 대전 시에 그 독일의 유보트라고 많이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기억적인 발전과 이제 첨단 무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무기가 집약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운영하는 승조원은 당연하게 가장 강인하고 또 우수한 군인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승조원은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은 뭐 한마디로 네. 이제 올 포 원, 원 포 월이라고 합니다. 오, 삼총사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한 사람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저 또 전체 모두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전문성과 강인한 체력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좀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잠수함 부대에서는 잠수함 승조원이 되고부터는 네. 사령관 이상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또 보장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론과 실기를 잘해야 네. 실질적인 작전에서 작전을 할 수 있고 또 미흡한 분야는 또 육상에 모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팀워크 훈련이라든가 개인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어렵고 뭐 힘들고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종합 평가를 받아서 가슴에 저까지 가져왔거든요. 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정말 이제 값어치 있는 이제 잠수함 시장인데 이것을 달고 나면은 예. 이제 모든 대원은 이 달는 대원들한테 책임감과 임무를 주기 때문에 예. 잠수함 승조 자격증 그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슴에 딱 달면은 어찌나 이제 뿌듯한지 그런 게 이제 예. 이거 달면 이제 잠수함 타도 된다. 예. 그런 건가요? 어느 잠수함도 이걸 달면은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호주 잠수함, 호주 잠수함, 콜린스급? 콜린스급 탔었고 미 핵잠수함 이렇게. 이거 LA급? 예. 오. 우리나라에 저거 달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저 뭐 해보진 않았지만은 예, 잠수함 승조원들은 뭐 어느 잠수함, 뭐 어느 나라 잠수함도 다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보여주십니다. 오. 그거는 뭐 한번 달아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 실제로는 뭐 못하지만 오늘이라도 달아봐야죠. 제가 또 언제 또 이걸 달아보겠습니까? 이거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달아봤습니다. 오, SKS. 오. 이거 9개월 걸려도 못 받는다던데. 이런 거 달아봤어요? 못 받았어요. 달아봤어요? 저 못 받았어요. 여기서 저만 달아봤네요. 함장님 계시고. 함장이 맞았잖아.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감사합니다. 좋겠다. 잠수함을 이제 그 탈 자격은 있고 운영할 자격은 없습니다. 운영할 자격. 네, 뭐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한 번 다뤘구나. 오늘 1시간만이라도 이렇게 또 자, 그러면 함장님. 우리나라 잠수함 부대가 언제 생긴 겁니까? 이제 돌고래급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잠수함은 이제 1970년도에 그 북한 해군 잠수함의 건조 능력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북한이 이제 세력이 확장되는 것에 위협을 느껴서 1976년도에 200톤급 소형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돌고래 건조 사업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그 돌고래급이 이제 진수가 되고 세 척을 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고래급은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힘든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1987년도에 그 대통령 재가를 받고 장보국 도입하여 이제 1995년도 10월경에 잠수함 전단이 이제 창설이 되었고 2015년 2월 1일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그 선진 뭐 미국, 일본, 프랑스, 뭐 영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된 세계에 뭐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제 잠수함 강국이고요. 예, 또 세계적으로 잠수함 건조 및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잠수함의 대표적인 무기는 어뢰지 않습니까? 굳이 수직 발사 체계를 잠수함에 달 필요가 있을까요? 뭐 지상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잠수함에 그렇게 현무를 전략 탄도미사일을 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 해군 군함에서 이제 토마호크를 발사하는 장면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연상이 되는데 우리 군도 2012년도에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 현무2 그리고 사거리 500에서 한 1,500km 나가는 순항미사일 현무3 시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무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상공에서 수십 개의 자탄이 분리되었고 현무3 같은 경우는 마름모형의 그 표적의 가운데 정확하게 명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무3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과 같은 뭐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의 탑재 시에는 생존성이 높은 어떤 전략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잠수함은 물속으로 자망해서 그리고 또 전파가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 심장부 가까이까지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다든가 뭐 어뢰를 발사했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위협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젤 잠수함은 발견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캐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자만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잠수함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뭐 그러니까 작전할 수 있는 이제 디젤 잠수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작전이 가능하고 자망을 해가지고. 예, 자망을 하고 작전이 가능한데 이제 뭐 태평양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좀 제약적인 거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산 안창호급이 나오 있으면은 이게 공기 부료 시스템을 가지고 네네. 긴 시간 자막을 한 상태에서 전략 무기로 이렇게 전략 초기를 하다가 조금 불어난 움직이나 미사일을 바로 쏴서 응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의 최대 장점이 은밀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수직 발산 체계를 이용한 원거리 이제 타격 그 정도가 이제 전략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함장님도 어뢰 발사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음탕간 시절에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어디서 쐈습니까? 어디서 쐈습니까? 아, 실제 어뢰는 아니고요. 모의로. 가상 어뢰로. 예, 모의로 이제 모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상함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폭약이 없는 그래서 이 수상함을 가상으로 공격하는데 선유도기 때문에 제가 조종을 합니다. 조종을 해서 이제 뭐 계속 3바퀴, 4바퀴 표적을 돌려야지 이제 합격. 그래서 이제 함장님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롤볼로 해서. 롤볼로. 예,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잠수함을 종류별로 네네. 거의 다 타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리빙 컨디션 면에서는 네. 대형이 좋습니다. 큰 차가 좋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커질수록 이제 작전도 많고 훈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작은 제가 이제 돌고래급이 작지만은 뭐 작전 기간이 좀 짧아서인지 가장 기억이 남고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잠수함 그 실내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거기에 너무 대한 궁금해요. 진짜. 네, 이제 뭐 지금 돌고래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번째 함인 053 같은 경우에는 서울함 공원에 직접 가보시면은 더욱 잘 아시겠지만은 잠수함 실내 공간이 정말 협소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바로 침대 곁에 있고 당연히 또 외부에 창문도 없고 그다음에 샤워나 운동 시설도 하지 못합니다. 네. 또 조리 시설도 뭐 없기 때문에 음식도 조리된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좀뭐 장보급이나 샤워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힘드는 상황이죠. 네네. 네, 잠수함은 말 그대로 이 물속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물은 마음대로 좀 쓸 수가 있을까요? 뭐 세수랑 뭐 샤워랑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돌고래급 같은 경우는 너무 제한적이고 이제 장보고급으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화장실에 그 샤워 시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이제 2개다 보니까 네.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니까 샤워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샤워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제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샤워를 꼭 하고 싶으면은 새벽이라든가 뭐 늦은 밤에 일어나서 가서 한 뭐 5분 이내로 샤워를 해서 이용을 하고 합니다. 함장님 저기 장보고 한번 출항하면은 한 달 정도 작전기가 뛰는데 그럼 샤워를 아예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한 대원들은 이제 그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티슈 같은 거 아주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티슈. 도 있고 물티슈. 물티슈도 있고 예. 설마 물티슈 목욕 물티슈로? 예,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더 이제 그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상대 화장실에서 이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배려하는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 잠수함은 아무래도 이렇게 밀폐된 실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뭐 화장실 이용도 뭐 그렇겠지 힘들겠지만 이 방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정말 그 상대방을 배려한다면은 끼지 않을 수도 없고 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예, 뭐 지금 우리 뭐 집에서 우리 뭐 자녀들이 빵구를 깼다고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크게 칭찬은 하지 않지만 크게 칭찬.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생리적인 현상은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뭐 서로 간에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 빵그 냄새가 나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할 수는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심한 대원들이라든가 또 최근에 전입해서 선임자들 옆에서는 빵구를 눈치 보는, 눈치 보는. 그러니까 뭐 꾹 참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저기 빵구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딱 가만- 보이는군요. 그렇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 거북하고 그러면은 또 작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딱 이제 부장이 딱 그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죠. 가서 부함장이? 예, 부함장이나 또 주임원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트자 우리. 그렇죠. 해도 돼. 아, 너무 좋은 말이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투자하는 얘기는 안 하고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서 그 대원을 어깨를 탁 치면서 박수를 칩니다. 탁. 그러면 이제 박수 쳐요? 예, 박수를 탁 치면은 빵꾸 소리가 안 나잖아요. 베라의 박수. 그래 박수죠. 베라의 박수. 그러면은 배려의 박수. 잠수함 내에서는 이제 좀 선임자들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냄새가 바로 날까 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잡죠. 딱 잡아서 같이 냄- 죽자. 같이 같이 죽자. 같이 냄새 맡으면서 이제 냄새 맡으면서 화기애애지면서 이제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가 이제 빵개 문화가. 분위기 굉장히 묘하네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잠수함 안에서의 그 빵기 라이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수함 승조원은 네. 밖에서 이제 박수 치면은 빵구 냄새가 날까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가끔가 다 있어요. 아, 이제. 몸에 배웠군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됐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이 빵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빨래는? 빨래. 예, 맞습니다. 이제 빨래도 아까 같이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제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빨래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오래 장시간 빨래하면서 화장실을 써버리면은 다른 대원들이 못 쓰기 때문에 빨래는 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출동 일수에 맞춰서 가져가고 지퍼백에 다 집어넣어서 육상에서 빨래를 합니다. 이 옷도 마음대로 옷 갈아입고 이 냄새는 어떡하죠? 냄새 진짜. 그렇다고 뭐 잠수함 내에서 뭐 역겨운 냄새가 맡아본 적은 없고요. 단지 이제 밖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냄새를 맡는데 저는 이제 뭐 잠수함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안에 뭐 사람을 위한 뭐 승조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떤 대부분 다 어떤 첨단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 첨단 무기 체계가 계속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에어컨도 작동돼야 되고 뭐 순행식 그다음 뭐 공기 조화 장치라든가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기계 장치의 냄새들과 사람의 어떤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머물렀던 냄새들이 합쳐서 나오는 냄새라서 밖에서 나와서 보면은 처음 맡아본 이게 대체 무슨 냄새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약간 멀리하는 그런 냄새는 저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네. 잠수함 내부에서 그 냄새가 우리는 맡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죠. 냄새를 없애려고 뭐 커피를 볶는다든가 그리고 뭐 화학적인 그 제품이 아니고 천연 어떤 제품으로 이제 냄새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네요. 잠수함 내에서 또 커피를 먹는다는. 근데 이렇게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이 잠수함이 나름대로 다른 뭐 함선 체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최고인 분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해군만 해도 이 다른 군에 비해서 먹는 게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잠수함 승조원들이 최고의 식사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아, 이거 전통이에요, 전통.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잠수함은 정말 잘 먹여요. 너무 고생이니까. 영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배급제로 식량을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잠수함은 예외였어요. 잠수함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먹여줘야 된다. 먹는 걸로. 먹는 게 막 제일 남는 거다. 낙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창문도 없고 공기질도 나쁘잖아요. 잘 먹여야 돼.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솔직히 낙이라는 거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모든 뭐 조리장이나 그때 지휘부들이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또 다른 잠수함의 그 요리 개발된 요리를 서로 공유해서 또 질 좋은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조리장들이 또 입항을 해서는 이제 요리 학원에 다니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잠수함에 탔던 그 조리장들이 네. 음식 솜씨가 좀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부대장들도 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가 또 어찌 보면은 제일 뭐 부대의 사기를 올리는데 아주 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혹시 최고의 메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처음 그 잠수함에 승조했던 게 이제 96년도 이제 말쯤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발된 97년도 채무선암 스테이크. 스테이크. 군대에서 스테이크가 나와요. 오, 썰어요? 예, 썰어요. 그게 제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울 수는 없지 않나요? 잠수함 내에서?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잠수함은 이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장 위험한 게 또 화재입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류의 가스라이터 이제 휴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잠수함은 그 휴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잠수함 내에서는 불은 사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2번 또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 뭐 인덕션이라든가 그래서 뭐 끓이는 그런 끓이는. 종류의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장이 좀 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가끔 저희들이 이제 심층수로 유명한 이제 미네랄 워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맛 좋고 이색적인 좀 맛들을 많이 잠수함 승조원들은 맛을 보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를 드시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시중에서도 구할 수 없는 레알 해양 식수. 레알 해양 심층수. 아하. 네, 작전하러 나가셔서 물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병사들 가족들에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급하게 소식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은 전부 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상에 있을 때는 뭐 가족들하고 연락하는 게 전혀 뭐 제약적인 거라 문제가 없는데 잠수함의 승조원에서 이제 작전을 나가게 되면은 통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이제 단지 뭐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 외부 소식이 이제 우리 그 통신망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세상 헤드라인 뉴스가 이제 주요한 문구대로만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가족분들 중에 또 응원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직계 좀비속 분들이 뭐 돌아가셨다든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사령부를 통해서 전해 오고요. 사령부에서 이제 또 사령부 또 차원에서는 그 또 육상에 있는 가족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라든가 그 분들의 또 안녕을 또 전화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또 확인하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수함 작전 중에 그 가족분들의 어떤 응원 메시지는 문자 형태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아빠 힘내세요. 뭐 사랑합니다. 뭐 그다가 또 뭐 축등녀, 뭐 축등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자가 자주 오고 또 안 좋은 뭐 누가 뭐 가족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가까운 항구에 입항하도록 뭐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입항 딱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지휘부가 와서 누굴 불러냅니다. 그 당사자를 불러내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신속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저도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었거든요. 작전할 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저희들은 그때는 금방 그때 입항할 때라서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와서 이제 오니까 뭐 차도 제공해주고 신속하게 저는 또 제주도다 보니까 비행기표까지 다 알아봐줘가지고 너무 그때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작전을 하다가 인근 뭐 항구로 입항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지휘부는 알죠. 이게 가족 이게 우리의 느낌이 이제 우리 다들 부대원 중에 심쿵하겠네요. 예, 부대원 중에 누군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제 또 긴장하겠네요. 예, 뭐 그런 뜻이 아니다. 이제 뭐 이제 뭐 계획된 작전이다. 이렇게 저 대원들을 진정하고 이제 조용히 들어온 다음에 그런 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그래도 해서, 뭐 예. 축둥녀, 축둥남이라고 보면은 예. 아니 그 와이프가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그 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로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를 또 대비해서 부장이 또 뭐 케이크라든가 뭐 생일자들 해서 한 좀 또 이게 냉동식으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케이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또 준비하는 또 이벤트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 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험하셨던 작전 중에 가장 길었던 작전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뭐 정확하게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한 달 뭐 이내로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그게 혹시 209급 장보고급 탔을 때 정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뭐 정말 그 잠수함 그 승조원분들 진짜 고생도 그렇고 정말 굉장히 정말 존경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20여 년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네네. 작전을 또 장기간 나가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다른 어떤 육군, 해군들보다 전후회가 진짜 끈끈하게 쌓일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남들은 우리끼리 씻지도 못한 채로 네네. 함께 부벼서 정말 운명 가족이야. 공동체잖아요. 운명 가족이야. 공동체. 네. 혹시 잊지 못할 에피소드나 잊지 못할 후배들도 좀 있으신가요? 아, 그 당연하죠. 이제 아까 뭐 방구 얘기도 나왔지만은 네. 솔직히 뭐 방구 냄새만 맡아도 얘가 누구다. 이런. 그 정도로 어떤 친밀감이 정말 있고요. 그다음 이제 모든 그 대원들의 어떤 뭐 신상도 서로 또 이해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신상을 뭐 공개하고 그러는 것은 그렇죠. 아니고요. 어떤 정말 한통속이 어찌 보면은 한통속에서 나쁜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잠수함은 또 한통속에 있기 때문에 한통속으로 또 통화하기도 하고. 이 통속이라는 게 그렇죠. 잠상 그 한통속 아, 그런 의미구나. 말 그대로 뭔가 진짜 그런데 한 통속이네. 근데 함장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해 치과 의사들은 딱 잇몸만 보면은 이게 예, 예. 잠수함을 탔는지 안 탔는지 예, 안답니다. 맞습니다. 왜요? 잠수함에 있으면 잇몸이 그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정말로 왜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비타민 D가 우리 생산 못 하잖아요. 네, 예. 한 달 동안 못 하면은 잇몸이 너무 다쳐가지고 잇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잠수함 승조원들이 선배가 후배 잠수함 승조원들한테 야 너 치과 꼭 가야 되고 종합 비타민 먹어야 돼.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저도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뭐 칫솔을 잘 안 해서 한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 햇빛을 안 받으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잠수함 내에서 항시 이제 비타민 D 그 약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좋은 약을 해서 비치해 가지고 하루에 뭐 한 알이든 두 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30년 뭐 잠수함 운용을 했지만은 그런 어떤 건강 시스템을 계속 이제 그 측정하고 DB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검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 사전에 식별을 해야 되겠죠. 예.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죠. 그렇죠. 근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고 볼 수 있군요. 네네. 그냥 오늘 대령님께서 해주신 얘기들이 다 그냥 영화의 장면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들은 얘기 중에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 6번째로 그 잠수함 사령부를 만들었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요.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그 환태평양 연합 군사 훈련 그 림팩에서 한국 잠수함의 그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말 밀떡들에게 너무 그 유명한 얘기고 이 국뽕이 정말 차오르는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그 진짜 그 한국의 그 잠수함의 그 승조원들의 위상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먼저 이제 우리 그 잠수함 승조원들이 내려가면은 대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뭐 차량을 제공해 준다든가 숙소를 또 제일 좋은 곳으로 마련해 준다든가 모든 뭐 훈련 시스템 할 때 같이 뭐 공유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공유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고 저도 이제 하와이 이제 환태평양 연합 훈련을 2번이나 참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방국 잠수함들과 솔직히 이제 힘겨루기죠. 힘겨루기. 예, 예.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이제 98년도 갔을 땐 초기에는 미국 그 교육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잠수함 교육훈련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짧은 운영 기간이지만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이 기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교관들이 질문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제 최고이고 그다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림팩 훈련에서도 우리 잠수함들이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수많은 잠수함들을 가상으로 격침하는 뭐 상황이 발생이 됐고 네.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아, 그게요? 예, 예. 뭐 아마 정도예요? 예. 그 정도야 뭐. 네, 그 정도로 우리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기량이 높은 겁니다. 예. 멋있네요. 그렇죠. 진짜 그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그 불리함을 극복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조제주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암기력도 많기 때문에 잠수함은 그 두 가지를 잘하면은 뭐 최고이기 때문에 손재주하고 예, 암기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어떤 교육 수준이
이제 잠수함에 특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괜히 저까지만 어깨가 올라갑니다. 아유. 그 209급 그 작은 배 한 척이 그 1200톤급이 그 10만 톤급 항공모함을 격침시켰다. 그 굉장히 뿌듯한 건데 그 안에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던 방법 이유가 뭐였을까요? 작은 잠수함이. 그러니까 이제 교육훈련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훈련과 실전에서 또 경험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어떤 아까 얘기했던 팀워크 그리고 어떤 배려 정신 서로가 이제 한 몸 한 통 속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수함 부대가 1992년에 그 장보고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큰 사고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장님? 예, 아까도 뭐 교육훈련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해군 잠수함은 2020년 6월 1일부로 이제 부대 창설 이후에 약 30년 동안 무려 280만 마일, 지구 129바퀴를 무사고로 항해한 사실이 이제 잠수함 사령부에서 발표했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뭐 세계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드문 기록이고 또 2년마다 아까 뭐 실시했던 임팩 훈련에서 증명하고 있고요. 이는 뭐 우리 스스로 잠수함을 설계 및 건조하고 우리 실정에 알맞는 뭐 잠수함 승조원 양성 교육 훈련과 또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부터 또 말단 병사까지 모든 부대원들이 잠수함과 잠수함 승조원들을 위해서 뭐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뭐 잠수함 승조원이 뭐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24년 전에도 제가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잠수함이 승조원이 되어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20년, 뭐 30년 동안 성공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서도 또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알면서도 강인하게 이겨내는 잠수함 승조원이 또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30년 동안은 뭐 잠수함 승조원 그리고 잠수함 사령부가 한 가족이 돼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면은 지금은 이제 온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겨냈을 때 뭐 세계 신기록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잠수함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이래도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진짜. 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해군이 돼가지고 잠수함을 탈 것인지 아니면 배를 탈 것인지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굳이 둘 중에 고른다면 배를 고를 것 같아요. 큰 함선을. 왜냐하면은 혹시 뭐 이렇게 실제 교전이 벌어졌을 때 피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큰 배라고 한다면은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보트도 있고. 근데 잠수함은 그 깊은 심해에서 한번 타격을 입으면은 진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인으로서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하나씩 생각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는데 네. 또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강한 무기가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쟁이 나면은 잠수함만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또 은밀하게 수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깊은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잠수함을 이용해서 전쟁이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군인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첨단 무기 그리고 최고의 가장 강한 무기를 타고 싶은 게 이제 군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런 무기들을 선택해 주셔야 저희들은 이제 주저없이 탈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함장님 그 보면은 환장님도 말씀했지만은 그 이게 타격을 보면은 차가 우그러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잠수함 영화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장면이 파이프에서 물이 막 새고 그거 막고 그거 예, 예.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파이프가 많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안에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내부에 그 파이프에서 지나가는 뭐 어떤 뭐 이제 유류라든가 오일이라든가 그런 냄새들이 이제 그 함내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력 선체라고 밖에서 압력 선체가 밖을 막고 있고 네. 안에서 모든 장비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뭐 파이프가 터졌다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태연하게 그거를 탁 가서 잡아서 소리 나지 않게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영화에서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가스 막 나올 때 그 병사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무전떠 이건 약간 좀 과장된 거겠네요. 그 훈련을 잘 못 받은 거죠. 훈련이 부족한 영화에도 고증이 중요하다. 고증이 중요하고
대령님께서는 대한민국 잠수함의 그야말로 산 증인이신데요. 지금까지 30년 정도를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의 30년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30년 동안 이제 해군 장교 생활을 네. 했네요. 뭐 군인으로서 가장 강하고 첨단 무기를 운용한다는 것은 너무 뭐 행복하고 뿌듯하고 또 우리나라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강한 무기 체계가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렇다고 설사 조금 열악하고 제약적인 무기 체계일지라도 우리 해군이 잘 운용하고 또 빛을 내고 이겨내는 것도 또 해군의 몫일 것입니다. 네. 지금 디젤 잠수함을 잘 운용하여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미래에는 미래에 적합한 또 첨단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수함 중에서 최고 첨단 무기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랄 것은 또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 뜻이 중요하고 또 국민이 선택하면은 우리 해군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또 해군 무기 체계는 하루아침에 또 운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국민이 선택 이전에 어떠한 무기 체계가 주어지더라도 곧바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전에 배양하고 준비하는 것도 우리 해군 잠수함 승조원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화면으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노틸러스호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쭉 안 나온다는 바로 그 노틸러스호. 저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수함 얘기할 때마다 다 외국 잠수함. 외국 잠수함. 부럽고 이랬거든요. 함장님, 우리는 언제쯤 원자력 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저 잠수함 뭐 승조원 경험자로서 전역은 하였지만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합니다. 아마 국민의 관심과 선택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선택만 된다면은 뭐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잠수함은 출동이 곧 전투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그 바다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가혹한 훈련은 그냥 먼 바다에 사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그 안간힘을 써서 육지로 헤엄쳐서 오면 훈련 끝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겨낸 거죠. 이처럼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별다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수상함과 조금 달리 잠수함은 바다 속에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투라고 뭐 잠수함이 뭐 특별하게 다른 행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잠수함 입장에서는 수상에 있는 모든 표적이 위험하고 또 수상에 있는 표적들은 잠수함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해양 주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서 잠수함의 위상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잠수함 부대를 확충하고 있는 이유도 그럴 것이라고 이거 생각됩니다. 네, 뭐 김용호 대령님처럼 묵묵히 거의 3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도 묵묵히 바닷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맞아요. 그렇죠. 함장님의 옛 전우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은 육해공군 전우 여러분,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 여러분, 해남구조대 장병 여러분, 당신이 있기에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강인한 군인이 맡은 바 자리에서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지켜주어서 제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김용호 대령님 모시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오늘 밀리터리엠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말실수나 또 프로그램에 민폐가 되지 않나. 실수를 하신 게 없어요. 없어. 너무 일찍 끝나서 녹화가. 우리 또 밀떡 시청자 여러분 너무 그렇게 또 용서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일생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오신 활인 김용 대련님과 함께 1시간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수함에 대한 궁금증,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알고 보니까 잠수함 승조원분들 지금도 정말 망망대해 저기 아래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정말 대단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켜지는 거겠죠. 네, 정님 오늘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전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이렇게 하면 현장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대한민국 특전사의 전설 전인범 장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북한 공작원들 차량도 들어오고 나팔 소리 들리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거. 그때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찔하죠. 이라크로 가라. 저 지원서를 안 쓰려고 그랬어요. 지금 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호위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장군님이 지나가면 이렇게 쫙 도움을. 장군에게 격려 받는 게 이게 사실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제대하자 장군한테 격려받고 제대해서 밀리터리 에